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오늘날, 허리와 무릎 통증은 더 이상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걷는 것이 불편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와 관절은 건강하십니까? 아이고, 걸음을 못 걸었어요. 어깨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이리 들지도 못했고. 걸음을 조금이라도 걸으려면 이걸 누지려 갖고 이래 한성이 꼽새매로 막 그냥 꼬불트려가 그래 걸었. 앉았다 일어나고 하는 게 이제 쪼그리 앉지도 못하고 이제 그게 제일 불편하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수술 없이도 통증을 개선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 없이 진행되는 척추와 관절 치료법에 대해 강원범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질환으로 갑자기 뜨끔하는 염좌, 허리에 디스크가 나오는 허리 디스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4주에서 6주 이상 오랫동안 통증이 있는 것을 만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퇴행성으로 척추 협착증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골절이나 아니면 종양, 또한 감염과 같은 여러 기타 요인에 의해서도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깨는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근육성 통증이 흔합니다. 어깨뼈는 근육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이걸 많이 쓰다 보면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에 염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파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뽀빠이 근육이라고 하는 이두박근을 많이 쓴 경우에도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이 생기면서 어깨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흔한 원인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팔을 들기 어려운 석회성 힘줄염, 머리를 감기 힘든달지 옷을 갈아입는 이 뒷짐이 잘 안 지어지는 오십견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러닝이 유행하면서 젊은 분들도 무릎 통증으로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충분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 통증이 생기는 장경띠 인대증후군, 또한 무릎 아래쪽으로 아픈 무릎뼈 힘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분들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많으신데, 텃밭을 가꾸려고 무릎을 쭈그려 앉아 있다가 갑자기 뚝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역시나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합니다. 원래 이렇게 뼈가 코팅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마모가 되면서 다르면서 연골이 파열되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통증의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통증이 반복되거나, 또한 걷는 것이 힘든 만큼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하기만 한 목요일 오후, 오늘도 병원을 찾은 여신자 어머니는 오랜 시간 허리와 어깨 통증을 동시에 겪어온 환자였는데요. 서 있거나 걸을 때마다 다리가 저리고 어깨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제가 허리 협착증 진단 받은 지가 98년 됐거든요. 98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 통증 크림만 다녀도 한 2, 3일 정도면 또 아프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깨는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 아이고, 걸음을 못 걸었어요. 걸음을. 좁게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좀 뒤에 사람 없으면 또 한참 서가 있다 가고. 어깨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이리 들지도 못했고 뭐 이 키도 이리 못 잡겠는 거라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네. 처음에는 어머니 허리가 요추 3번도
그리고 4번도 전방전이증이라고 해서 어긋나 있는 게 두 군데나 있고 증상도 심하셔가지고 아 이게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으려나 했는데 어머님이 근데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난 너무 좋아요. 네. 요새 얼마나 걸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한 2만 보 2만 걸어도 보나? 아이고. 발바닥이 아프지 허리는 안 아프더라고요. 어머니 허리 다 낫고 이제 어깨 봐달라고 해서 제가 어깨 봤는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MRI를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MRI 찍어보니까 이걸 꿰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미 찢어진 지가 꽤 됐고 찢어진 거는 붓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 네, 그래서 다 찢어져도 이게 통증이 조절되고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막 써버리면 아이고. 나중에 관절 다 달아버려요. 그 팔 쓰다가 원장님 생각 한 번씩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야. 올리는 거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중간중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주사 치료나 네. 약물 치료로 조절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여신자 환자분께서는 걸을 때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하다고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을 때 뼈가 잘 가다가 3번 뼈와 4번 뼈가 각각 앞으로 나와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이 있다고 진단을 하여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였고 허리가 좋아진 다음에는 어깨도 아프시다고 하셔서 초음파를 찍어 보았는데 근육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초음파상에선 근육이 거의 다 없어져 있는 이렇게 완전 파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근육이 제대로 뼈에 붙지 못하고 이렇게 뼈에 붙어야 되는 자리는 이렇게 하얗게 비어 있고 근육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래서 완전 파열로 진단을 하여서 어깨를 아직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저희가 프롤로 치료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뼈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단순한 디스크나 협착증과는 달리 척추뼈 자체의 위치 이상이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말 그대로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이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를 조금 25% 미만으로 어긋나 있으면 1단계, 그 반대로 75% 이상으로 어긋나 있으면 4단계로 4단계로 나눌 수 있고 흔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거나 아니면 발에 힘이 빠지는 신경학적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어깨뼈를 둘러싸고 있는 4가지의 근육을 말합니다.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것은 그 근육이 찢어졌을 때 가장 흔한 것은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가장 흔하게 파열되고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면서 혹은 어깨를 직접 부딪히면서 생기는 외상성인 경우 수영이나 아니면 팔을 위로 올리는 운동이나 생활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퇴행성인 원인 이 2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한 증상은 이 전면부 통증 또한 어깨를 올리거나 뒤로 뻗을 때 어깨가 아픈 경우 또한 잘 때 야간통이 흔합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초음파를 보았을 때 근육이 잘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찢어져 있는 부분이 초음파로 보이거나 MRI 찍었을 때도 찢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는 파열 부위가 크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더 이상 파열이 심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파열이 많이 클 때는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적 봉합술과 같은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신자 환자분께서는 허리도 프롤로 6회 정도 시행하였고 어깨 치료,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프롤로 치료 6회 정도 시행하셔서 현재는 허리도 괜찮고 걷는 것도 괜찮으시고 저녁에 주무시거나 할 때 어깨 통증도 많이 개선되셔서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이 거의 없는 채로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롤로 치료를 받는 여신자 어머니. 소독하고 이제 프롤로 주사 들어갑니다. 프롤로 치료는 약해진 인대와 힘줄 주변에 재생을 유도하는 약물을 주입해 몸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끌어올리는데요. 허리와 어깨 두 곳에서 동시에 통증을 겪어온 만큼 치료 역시 단순 통증 완화가 아닌 조직의 회복과 안정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프롤로 치료란 프로리퍼레이션 세라피의 준말입니다. 즉 증식 치료라는 뜻인데요. 고농도 포도당을 인대나 힘줄 주변에 자극하게 되면 이것이 힘줄과 인대를 염증을 일으키면서 새로 자라나게 합니다. 즉 자극을 해서 튼튼하게 하는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가 빠른 대신에 주변을 약화시키는 약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이 프롤로 치료는 효과는 조금 느린 대신에 단단하게 하는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방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양방의 프롤로 치료로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고 한방 치료로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양한방 통합 치료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전기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얇은 침을 정확한 근육과 신경 부위에 놓은 뒤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긴장된 근육을 완화하고 혈류의 흐름을 되살리는 치료입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공원 산책로. 여신자 어머니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걷고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에서 이전과는 달라진 자유로운 움직임이 느껴지는데요. 옛날에는 0으로 떨어졌다면 지금 한 80%, 70% 그래 좋아졌어요. 일단은 통증이 없고 안 아프니까. 저는 너무 지금 같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수영 가서 접영도 하고 싶고 테니스도 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요. 몇 년 동안 심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힘들었던 권시득 할머니는 허리 통증은 물론 앉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오른쪽 엉덩이에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걷는 게 힘들지. 걷는고 서지를 못해. 처음엔 대학병원에 갔다가 또 그래도 또 그 가서 또 MRI 하고 또 주사를 맞고 그런데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수술을 안 해주려 하는 거라 이게. 걸음을 조금이라도 걸으려면 이걸 누지려 갖고 이래 구불트려 갖고 이래 갖고 이제 한 발 떼줬어 집에서도. 그래가 항상 있고 꼽새매로 막 그냥 구불트려가 그래 걸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아이고. 요새는 많이 편안합니다. 많이 편안하세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어머니. 예. 작년에 찍은 MRI 사진인데 예.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경이 나가는 곳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협착증이 조금 있어서 어머니 예전에 저희가 목표가 어머니 워낙 심하셔가지고 10분 걷기가 목표였어요. 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요새는 10분 정도 걸을 수 있어요? 예, 요새는 뭐 걷는 운동도 잘하고. 아이고 그렇게 좋습니다. 잘하고. 아, 좋습니다, 어머니. 걷는 거 많이 하셔야지 다시 안 생겨요, 어머니. 예. 그래서 운동 지금 많이 하시고 중간중간에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주사 치료든 침 치료든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권시등님은 10년 이상 앉았다 일어나면 뒤로 엉치가 빠지는 것 같고 특히 우측으로 증상이 심하다고 하셨고 걷는 것이 거의 안 된 상태로 보호자분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왼쪽으로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오른쪽으로는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얀색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즉 디스크성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상태로 진단이 되어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척추 안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이 좁아지는 병을 통틀어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디스크가 나와서 생길 수도 있고 뒤에 있는 후관절이 너무 두꺼워지면서 생길 수도 있고 둘러싼 인대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생길 수도 있고 뼈가 어긋나면서 전방전이증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되는 보행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또한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개월 이상 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발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등의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또한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을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처음부터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권시득 환자분은 프롤로 치료를 6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침 치료를 병행해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양압망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처음 저희 목표가 10분 걷기가 목표였는데 지금은 10분 더 넘어서 20분, 30분도 걸으실 수 있으시고, 처음에는 앉았다 일어나는 게 거의 안 되셨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앉았다 일어났다도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대랑 힘줄 강화하는 프롤로 주사 같이 해드릴게요. 프롤로 치료는 가장 불안정한 척추마디 주변에 깊은 인대를 선택적으로 강화해 척추관을 넓혀주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하는데요. 권시득 할머니는 몇 차례의 시술을 통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지고 버거웠던 걸음도 편해졌습니다. 프롤로 치료로 척추관 주변의 불안정성을 잡았다면 침 치료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굳어버린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전기침의 미세한 자극은 기혈순환을 개선해 염증과 긴장을 해소하고 잃었던 움직임의 유연성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완전히 좋아졌어요. 막 걸음 걷는 것도 상관없고, 전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주방에 가는 것도 막 이 다리 이걸 잡고 이래 기서 가다 지가 하고 막 그래 했는데, 그래 운동도 이제 내 하고 걷는 운동도 내 하고 여행도 젊어서는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막 건강하는 거만 그것만 바라지 딴 거는 막 생각할 그게 없어요. 김정숙 씨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아온 환자입니다. 이미 20년 전 연골 시술까지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통증과 밤에 더 심해지는 통증은 그녀의 일상을 짓눌렀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무릎이 아파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은 바로 못 걸었어요. 조금 이래 움직이고 걷고 이래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좀 심했어요. 이제 통증이 있지 일어나면 아파갖고 조금 이제 다리를 막 폈다가 오므렸다가 이래 걷고 막 이랬거든요. 앉았다 일어나고 하는 게 이제 쪼그리 앉지도 못하고 이제 그게 제일 불편하지. 아니 그래 이제 수술도 뭐 꼭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와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이제 최대한 수술 안 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침도 맞고 이제 주사도 맞고 이래갖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요새 조금 어떠세요? 생활하시기가? 치료를 잘 해주셔갖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엑스레이 저희 찍었었는데 오른쪽은 많이 붙어 있고 양쪽으로 안쪽이랑 바깥쪽 다 붙었고 왼쪽은 바깥쪽만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4단계, 왼쪽은 3단계로 좀 심한 상태였고 4단계라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효과가 조금 덜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어머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쭈그려 앉고 계단 내려가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건 안 합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연골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붓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때마다 치료하고 저희가 피 뽑는 주사 했었죠. 그게 PRP 치료인데 그런 거 해서 일상생활에 크게 부담 없도록 그렇게 잘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치료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감사합니다. 김정숙 환자분께서도 수년간 무릎 통증이 심하셔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좀 많이 아프셨고 또한 내리막길 걸을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을 때 뼈랑 뼈 사이에 이 검은색 부분, 이 부분이 연골이 남아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오른쪽은 검은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 4기 정도로 오셨고 왼쪽 같은 경우는 바깥쪽은
거의 3기 정도로 연골이 많이 다른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PRP 치료와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의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무릎 관절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뼈랑 뼈 사이에 검게 보이는 이 공간이 연골을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넓을수록 좋은 것인데 이것이 조금 좁아지기 시작하면 관절염 1기라고 말하고 확연하게 좁아진 게 표가 나기 시작하면 2단계, 거의 붙어버리면 3단계, 훨씬 더 심해지면 4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되고 6개월 이상 충분히 했음에도 효과가 없거나 앉았다 일어났다가 안 되거나 평평한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의 심한 경우에는 전치환술, 즉 흔히 말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숙 씨는 오늘 PRP 치료를 받습니다. 먼저 환자의 팔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는데요. 이 혈액 속에 손상된 관절을 치유할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채취된 혈액은 곧바로 원심 분리기로 옮겨집니다. 고속 회전을 거치면서 혈액 속에서 연골 재생과 통증 완화를 돕는 성장 인자가 고도로 농축된 PRP, 즉 혈소판 풍부 혈장이 분리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PRP를 손상된 무릎 관절에 정밀하게 주사하는데요. 주입된 성장 인자들이 손상된 조직의 회복 반응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 통증을 점차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PRP 치료는 2024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신의료 기술을 통과된 최신의 주사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환자분에게서 피를 채혈한 뒤에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혈액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래쪽에 탁한 부분은 혈구이고 그 위쪽은 혈장인데 그 사이에 이 뿌연 부분, 버피코트인 이 뿌연 부분이 플레이틀릿 리치 플라즈마라고 하는 PRP라고 하는데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뽑아서 주사를 하게 되면 성장 인자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 기능도 회복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무릎 2기나 3기 퇴행성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6번 주사 그 맞고 난 이후로는 엄청 좋아졌어요. 그 주사 맞고 났어요. 그렇지. 근데 걸으면 약간 쩔뚝쩔뚝 했거든요. 약간씩. 근데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그냥 걸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막 그렇게 잘 왔다고 이제 막. 뭐 이제 친구들하고 뭐 아직 뭐 그 나이에 있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좋은 데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주사 치료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단순히 통증을 못 느끼게 하거나 몸에 부담이 되는 스테로이드 주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 만성 염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PRP 치료 등 다양한 주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면 최신의 주사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 걷고 계단을 오르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움직임이 삶을 바꾸고 자신감을 되찾게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통증을 참지 말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